미국에서 각종 봉쇄를 해제하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재유행하더라도 재봉쇄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를 닫으면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더 많은 피해가 야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그동안 가장 자신했던 경제가 무너지며 재선거도에 이상신호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최근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대응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시위대와 소통하기보다는 선동꾼 기질로 트위터의 극단적인 언사를 반복하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CNN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55%였고 트럼프는 41%로 조 바이든이 14%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38%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캠프는 속임수이자 가짜 여론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나서 해당 조사에 대해 가짜라며 반발했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고용해 해당 조사를 분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질란테 CNN 부사장은 그동안 미국 정치인이나 선거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CNN에 법적 위협을 가한 것은 CNN 4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선거 전문 매체 538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대선을 147일 남겨둔 11일 기준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41%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지지율은 1945년 이후 대통령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보다는 점점 더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겨냥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 기준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경찰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에 더욱 강한 경찰을 만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대응은 전세계로 번지는 시위 확산을 막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트럼프의 초기에 안일한 인식과 대처가 큰 화를 불렀다고 비판받았는데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모두 잘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2003년 사스 이후 미국 전역의 감염병 위기 대응팀으로 수천 명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예산과 역할 및 권한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자른 사람들 상당수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며 자신은 사업가이기에 필요없는 사람들을 수천 명이나 데리고 있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트럼프의 사업가 마인드가 초강대국 미국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로는 5개월 앞으로 닥친 대선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수렁에 빠진 미국을 구해줄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불쑥 한국에게 5배가 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을 통해 우리 측이 최초보다 훨씬 많은 13% 인상안을 제안해 거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가 이 제안을 걷어차며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며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13% 인상안에서 더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올해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 쉽게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약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트럼프가 제시한 분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감축을 들고 나와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리처드 그렌의 전 주 독일 미국 대사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위비를 받아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개월 후 재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지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고 이번에 캠프의 슬로건은 오바마 시대의 복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기본으로 4% 정도 인상되는데 그친 바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한국과의 동맹 강화 및 조율을 강조해왔고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은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이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충돌할 때 조 바이든은 아베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소녀상에 관련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통화 사업을 중단하고 주한대사를 귀국 조치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당시 방안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한국의 대일관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일 후 아베는 자신이 판단한다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베 총리가 참배에 나서자 본인의 체면이 깎였다며 격분했습니다. 결국 조 바이든은 아베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조 바이든은 자신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의 강경한 어조로 실망했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원안에는 실망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나 바이든이 주도해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로 인해 조 바이든은 일본 아베 정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산케이 신문은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또한 이 사건으로 주변 사람에게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 적혀있는 로버트 게이트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주변에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아베는 트럼프처럼 함께 골프 치면서 친분을 자랑하기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베가 조만간에 물러난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한국에 대해서는 소중한 동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멈출 검사와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은 안 한다고 했지만 바이든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 가치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고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이어온 상식밖의 방위비 협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만으로는 아직까지 바이든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에서 앞선 힐러리가 트럼프에 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13개 중 12개가 틀렸습니다. 선거 당일에도 힐러리가 99% 이긴다고 보며 뉴스위크지는 다음날 표지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라고 16만 5천 부를 찍었다가 다 폐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숨어있던 백인들이 투표장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찍으러 투표장에 나오겠냐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감염병 사태의 피해와 트럼프의 기행으로 인해 트럼프의 편에 선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어 지난 대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미군 서열 1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트럼프와 백악관 인근 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 것을 사과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은 체류탄과 고무탄을 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데 동행한 걸 공개 반성한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군을 투입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든 데 이은 항명사태라고 볼 수 있는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 간의 파열음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차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을 15%로 예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측 결과를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은 85%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우리의 예측은 4년 전 클린턴의 승리를 점친 분석들과 닮아서 민주당의 데자뷰와 같을 수 있다며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북한 리성건 외무상은 지난 12일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에게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앞으로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 과시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용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끊임없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며 이를 재선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를 500%나 올리려 했던 것도 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에게 주어진 환경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5개월 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우리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1155만 명의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 최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네이처의 커버 기사로 실리며 극찬을 받은 것은 무려 27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네이처는 한국이 선도자가 되겠다는 목표에 맞춰 무섭게 투자를 늘리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계획이 정부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도 강한 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며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균관대,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등 삼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래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 순위까지 디테일하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수준과 K 방역 능력을 높이 평가해 한국을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빅토리아 콱화 세계은행 동아태 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 인적개발 담당 부총재는 한국의 서한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들이 많다. 한국을 세계은행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지정하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무려 2달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을 두고 어느 국가를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택할지 검토한 결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부의 대응 및 결정 속도, 의료 여력 등에 한국이 훨씬 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세계은행의 전문 인력을 한국에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과 세계은행의 보건 및 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과 가족, 그리고 출장자의 긴급 의료 상황 시 한국에서 진료를 받게 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20방울이 무려 5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각종 항체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하는 혈장 치료는 현존하는 최고의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홍콩대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혈장이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바이러스를 99% 사멸 가능하다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대 5천만 원, 인도에서도 코로나19 환자의 완치자를 연결해주는 업체가 최대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을 질병관리본부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서며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래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제 개발에 무려 62명의 완치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고 문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깜짝 놀랄만한 개발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확산세가 멈추는 듯 싶었던 이란에서 최근 1차 때보다 강력한 2차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전자 증폭 검사로는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를 잡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료 준비와 핵산 증폭이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리챈 김유식 교수팀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손쉽게 잡아낼 수 있는 만능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검출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2차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이크로몰레큘 온라인판에 실리며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A형, 아시아에서는 코로나 B형, 유럽은 C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이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저지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한국에서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